국가 최고 보안 등급인 부산신항의 내부는 부산신항보안공사가, 배후단지 등 외부는 부산신항시설관리센터가 CCTV로 감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외부 CCTV 관리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KN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웅동 배후단지 등 부산신항 외곽 보안을 담당하는 부산항신항시설관리센터의 종합상황실입니다. 380대의 CCTV로 보안 울타리와 도로 등 항만시설을 감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KNN 취재 결과 이 상황실 안에는 모니터링만 전담으로 하는 전문 요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년 전 북항시설관리센터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3명의 전담 요원 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CCTV는 돌아가지만 정작 24시간 상주하는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야간 등 신항 일대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훔쳐가지고 이제 라인 타고 이제 나갈 때 이제 저희가 연결된 CCTV를 확인을 해요. 빈 시간이 생기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 현재는 현장 순찰 요원 6명이 교대로 지키고 있지만 하루 6시간 정도의 순찰 시간에는 비었습니다. 실제 내부 문건을 통해서도 보안 취약점과 인원 축소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센터는 매년 관련 예산을 총괄하는 부산항만공사에 증언을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4시간 상주 요원 부재를 뒤늦게 파악한 부산항만공사는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면서도 인력 충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상황 통제 인원 감축으로 부산 신항의 시설 관리와 안전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예산 확보와 인원 조정 등을 통해서 신항 시설 보안에 만전을. 물류의 중심이 부산 신항으로 옮겨지고 있지만 정작 관리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2차례 폭발로 경찰과 소방관 등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목욕탕을 조사해봤더니 허가와 달리 값은 싸지만 폭발 위험이 높은 폐유 수준의 기름을 사용해오다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 폭발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으로 큰 불길이 잡히는가 싶었는데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이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이 사고로 소방과 경찰 등 23명이 다쳤습니다. 합동감식 결과 이 목욕탕은 기름 탱크에 경유를 쓴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사실 폐유 수준의 정제유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유 가격은 리터당 1,600원대인데 목욕탕에서 사용한 정제유는 리터당 800원대로 절반가량 저렴합니다. 값은 싸지만 안전사고에는 훨씬 취약합니다. 경유는 인화점이 50도 이상인데 반해 이 목욕탕에서 사용된 정제유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 수준입니다. 인화점이 낮은 만큼 불이 더 잘 붙고 폭발 위험성도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후라이팬 같은 거에다가 왜 만두 같은 거 튀길 때 거기에 물이 탁 떨어지면 쫙 튀잖아요. 이런 게 이제 슬로프오버 현상이라고 끓고 있는 기름 같은데 차가운 물이 튀면 갑자기 유증기라든가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팍 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온도 차이가 워낙 급격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터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최초 발화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사고 이후 소방은 부산 목욕탕 109곳을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벌여 허가와 달리 다른 기름을 사용한 업장 등 28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목욕탕에는 46건의 행정명령과 5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향후 위험물 시설 허가업체에 대해서 공안문을 발송하고 목욕장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목욕탕 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위험물 취급 위반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요즘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다고 무조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계단 아래로 내려가고 50대 남성에게 쉴 새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저희 현장 확인하니까 의식호흡 맥박 없었고요. 이 남성은 쓰러진 뒤 곧바로 다른 시민의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구급대원의 빠른 조치가 이어지면서 무사히 회복됐습니다.
창원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심정지 환자 2,100여 명 가운데 11.8%인 259명이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으면 오히려 폐에 구멍이 생기는 기흉 등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호흡이 있는데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의식만 없다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던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환자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의 외압으로 가슴 압박을 하게 되면 당연히 환자의 건강에 안 좋은 예후를 끼치겠죠. 이 때문에 소방에서는 심폐소생술에 앞서 의식과 호흡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열을 세면서 환자의 얼굴과 목, 가슴의 움직임을 딱 10초간만 확인합니다. 갈비뼈가 나눠지는 오목한 명치에서 손가락 2마디 위 부분을 정확하게 압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는 압박 깊이 5cm, 분당 120회 속도로 깊고 강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확한 심폐소생술이 실시돼야 골든타임 5분 내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격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시행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2배에서 3배가량 생존율이 더 높은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응급환자 곁에 2명 이상이 있을 경우 심폐소생술과 함께 가까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30년이 넘어 노후화된 부산 수영 하수처리장을 민간 투자를 받아 지하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5천억 원 이상 큰 돈이 든다는 이유인데 민간이 하수도까지 진출하는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8년 준공된 부산 수영 하수 처리장은 하루 45만 2천 톤의 하수를 처리합니다. 면적만 15만 5천 제곱미터에 이르는데 예산 문제로 4분의 1만 지하화됐고 나머지는 그대로 지상에 노출돼 있습니다. 때문에 부산시는 5,700여억 원을 들여 수영하수 처리장의 낡은 설비도 다 바꾸고 노출된 나머지 부분들도 다 덮는 현대화 사업을 민간 투자, 손익 공유형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민간이 투자해서 수익은 서로 나누고 손해가 나면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떠안는 방식입니다. 공사가 이루어지면 100% 지하화돼 공원, 파크 골프장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처리 설비도 교체, 하수 처리용 미생물 온도 관리가 용이해지는 등 장점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하수 처리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을 보장해가며 넘겨야 하냐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제 민간 위탁하고 이제 공공기관의 구조 조정을 해서 결국 비용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생길 공백 아니면 그로 인해서 또 더 들어갈 비용을 다 시민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산시는 시설 고도화로 처리 효율을 높이면서도 무리한 요금 인상은 없다고 해명합니다. 자기들이 요금을 올리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수 처리장 전체 우리 부산시는 동일한 요금입니다. 톤당 지금 한 660원 하던 걸 좀 올라가면 한 750원 이리 가겠지만 그 금액을 우리 시가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자기들한테 주는. 부산시는 공사 기간 하수 처리나 고용 승계 등도 문제 없다며 적격성 검토를 거쳐 빠르면 2027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하나오션이 3년 만에 적자에서 탈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올해 3분기 연속 흑자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고부가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이 국내 조선업계의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공식 출범한 하나오션이 올해 3분기 흑자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조 원대 매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영업이익이 흑자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3년 만에 적자 탈출입니다. 앞서 올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삼성중공업도 3분기 연속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두 남은 일감이 많고 대형 수주 프로젝트들도 기다리고 있어 당분간 호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국내 조선업계는 고부가 가치 선박 가운데서도 가장 고가의 LNG 선박 시장에서 전 세계 수주량의 80% 정도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 안정적으로 실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가 수주의 악순환을 끊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받았던 악성 수주로 인해서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고마진 위주의 선별적인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흑자 전환 이후에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같은 시장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율운항 등 기술 고도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충분히 선박을 새로 이제 주문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자율운항 선박과 스마트 선박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그것도 고부가치 선박이거든요. 그쪽 산업을 갖다 리딩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새로운 선박 시장도 열면서 11년 만에 동반 흑자가 예상되는 조선업계의 훈풍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오늘 열린 부산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불균형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한 지역 인재 전형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대 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원정 진료 등 의료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인력과 장비부터 수도권과 큰 차이가 난다며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역 의료계를 확충시키는 이런 근본적인 좀 성찰 속에서 정원이 더 필요한지 아닌지. 이에 대해 부산대 병원장은 열악한 지역의 의료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올해 부산대 병원에는 소아과 전문의 신규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필수 진료 과목 전문의도 충원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수 의료라는 것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생명을 바로 직결되는 그러한 과들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의사가 모자라는 것이 많이. 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사가 늘어도 필수 진료 과목 인력 확보와 비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외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한 지역 인재 전형을 늘리고 지역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됐습니다. 추가 선발되는 인원만큼을 정부가 요망하는 필수 의료, 공공의료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즉각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적극적인 수단을 쓰면서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산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석준 전 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관련 혐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만약에 유죄를 받았다면 이거는 이제 명백한 혐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불공정 특혜 전형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재범을 일으킨 것도 없고 또 학교에 복귀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또 학교 급식 종사자의 신규 채용 미달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고 초고압선이 스쿨존을 통과하는 경남 지역 학교의 안전을 우려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부산 수영구의 공원 조성 사업으로 인해 특정 식당 건물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는 KNN 보도와 관련해 수영구가 설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영구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식당 건물 앞 나무들은 모두 존치시키고 보행로 확장에 필요한 구역의 나무 일부만 옮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공원에 있는 150여 그루의 나무 대부분이 도심 갈매길 사업으로 제거될 계획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공원 뒤편 건물주의 민원으로 인한 행정이라 주장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술값을 내라는 60대 여사장을 2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 동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60대 여사장 B씨를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오수관에서 작업을 하다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홍남표 창원시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창원시가 도급업체와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안전법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민 반대로 설립에 어려움을 겪던 경남 거창구치소가 오늘 개소식을 열고 착공 6년 만에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거창구치소는 수용 인원 400명 규모로 음주와 경제사범 등 경범죄자들이 수용될 예정입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운송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초록우산 나눔버스가 부산에서 운행됩니다.
부산 시내버스 10번과 129-1번 각 한 대씩 모두 2대의 버스는 초록우산 나눔버스임을 알리는 랩핑을 하고 도심 운행에 들어갑니다. 올 연말까지 나눔버스의 수익금 10%와 자율기부금 등을 더해 약 1,000만 원의 기부금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종일 하늘 표정이 흐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반짝 비 소식이 있는데요. 경남 서부 내륙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그 밖의 지역으로도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최대 20mm로 강수 시간이 길지는 않겠지만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가 밤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에서 출발하면서 추위는 한결 풀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창원과 거제는 14도, 함안은 1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창원이 24도, 거제와 밀양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 16도, 양산은 13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부산과 김해가 24도, 양산은 2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